예, 방금 소개받은 삼성경제연구소 김재임입니다. 제가 농수산식품 분야에 잘 알지도 못하는데 어설프게 접목하는 것보다는 그냥 IT가 우리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설명드리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IT가 우리 생활을 이롭게 하는 측면도 있지만 우리 산업이나 경쟁력을 어떻게 바꾸는지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 유망 산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연구도 하고 작업들을 했습니다만 결론적으로 드는 생각 중에 하나는 먹는 분야, 먹거리 분야는 앞으로 과거와 다르게 어마어마하게 큰 포텐셜이 있는 분야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요새 여러 가지 이슈들, 기후 문제니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그런 문제들이 결국은 식량의 문제, 먹거리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귀결이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특히 이제 농업이 전통적인 농업이 자본하고 기술하고 지식이 결합이 되면 과거 어느 때에 볼 수 없었던 그런 포텐셜을 갖고 있는 분야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IT는 여전히 문제 말썽거리 같습니다. 예, 안 되죠. 그냥 손으로 역시 사람 손만하게 걷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저희 회사 PC인데요. 그래서 보안 문제가 워낙에 타이트하게 관리가 돼갖고 파일이 외부로 못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PC를 가지고 왔는데 다른 기기를 물리면 또 연동도 잘 안 되고 그렇습니다. 됐나요? 예.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지금 IT가 어떤 상황인지, 그 다음에 IT 진화를 어떻게 볼 것인지, 우리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순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2월 달이었습니다. 2월 달에 미국의 TV 쇼를 보면 그 중에 하나 제퍼디 쇼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보신 분도 계시고 안 보신 분도 계실 텐데 이게 일종의 퀴즈 쇼입니다. 퀴즈를 해서 거기서 맞추는 사람이 상금을 이제 받아가는 그런 쇼인데 그게 간단하게 이렇게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문제의 어떤 뉘앙스라든가 농담이라든가 여러 가지 언어가 주는 여러 가지 지식들을 다 알아야지 제대로 풀 수 있는 그런 퀴즈쇼입니다. 이 퀴즈쇼에 여기 켄 제닝스라는 사람, 여기 이 친구인데요. 이 사람이 74번 우승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74번 우승한 사람이니까 퀴즈의 달인이죠. 근데 이제 이 달인하고 이 가운데 있는 게 컴퓨터입니다. IBM에서 만든 컴퓨터, 왓슨이라는 컴퓨터하고 또 이쪽에 있는 부분도 퀴즈의 달인입니다. 브래드 루트라는 사람인데 이 세 사람이 이제 대결을 했어요. 대결을 했는데 승자가 컴퓨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자가 문제를 제시를 하면 이 컴퓨터가 그 문제를 알아듣고 추론을 해서 답을 하는 이런 이제 형태입니다. 근데 이게 간단한 것 같지만 어려운 게 여러 가지 농담을 해야 되고 얘는 인터넷에 연결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냥 그 다음에 사람 말을 100% 알아들어야 되죠. 뉘앙스까지 알아들어야지 문제를 풀 수가 있고 또 틀리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확률적으로 정답일지 아닐지를 또 스스로 판단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올해는 기계가 사람을 이기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아주 작은 이벤트 같지만
지식 대결에서 기계가 사람을 이긴 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제 1958년에 반도체 칩이라는 게 인테그레이티드 서킷이라는 게 발명이 됐습니다. 그게 이제 오늘날에는 초소형화 돼서 여러분 호주머니에 있는 휴대폰 같은 그런 사이즈로 줄어들었는데, 만약에 그 기술이 없었다면 여러분들이 휴대폰을 통화를 하시려면 이렇게 트레일러에다 싣고 다녀야 될 정도로 부피가, 저 정도의 기계가 지금 여러분 호주머니 속으로 들어갈 정도로 기술 혁신이 빠른 게 IT다. 더불어 올해는 사람을 이기기 시작했다. IT가 이제 드디어 인간의 사고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는데, 하루에 판매되는 IT가 몇 대냐? 500만 대입니다. 500만 대. 많죠? 하루에 전 세계에 500만 대가 팔리고 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입니다. 저게 누적으로 생각하면 1년에 20억 대씩 팔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IT 기술이 전 세계인들한테 보급되기 시작했다. 하루에 생산되는 정보량도 뭐 보시면 이메일만 2,100억 개.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죠. 하루에 IT를 사용하는 시간도 어마하다. 그런데 이 겉으로 보면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 IT 산업 내부를 보면 뭐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모토로라가 인수됐죠, 구글한테. 뭐 모토로라 휴대폰을 만든 회사가 모토로라인데, 모토로라 모빌리티라는 회사가 구글에 125억 불에 인수됐습니다. 말은 이제 특허가 17,000건 있는데 특허 하나당 한 7억씩 주고 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캐나다의 노텔이라는 회사도 그랬고, 여기에 또 최근에는 삼성하고 애플 여러 가지 싸우죠. 여러분 누가 이길 것 같으세요? 삼성입니다. 상당히 섭섭하네요. 제가 삼성 사람인데 삼성이라고 하셔야죠.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이런 이슈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들어보기에도 뭐 생소한 안드로이드니 윈도우폰이니 타이젠이니 뭐 여러 가지 얘기들도 많습니다. 또 IT 관련된 기업들이 주식을 상장하면서 어마어마한 거품이 끼어서 제2의 IT 버블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페이스북이라는 회사, 시가총액이 한 85조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85조면 850억 불이니까. 그룹폰, 얘네들은 쿠폰 발행하는 회사입니다. 20조. 그 다음에 진가, 게임 관련 회사인데 15조. 그러니까 우리 상상을 넘어설 정도의 그런 버블에 대한 논란도 있다. 여기 이제 최근에 특허 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여기 아래 표에서 보시면 특허 소송이나 특허 관련된 제소가 그동안 잠잠했다가 최근에 급격히 늘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새 1년에 생산되는 특허가 22만 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특허들이 나오고 있고, 이 특허를 둘러싼 전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여기 이제 그 NPE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Non-Practicing Entity의 약자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옛날 같으면 특허라는 것은 연구개발 활동의 결과로 나온 게 특허였는데, 이 회사에서 하는 일은 특허를 사서 특허 갖고 뭐 생산 활동을 하는 게 아니고 특허로 다른 회사를 공격을 해서 소송을 통해서 돈을 버는 회사들입니다. 여러분 그 신문에서 특허 괴물이라고 들어보셨죠? 요게 이제 그 NP, 고급스럽게 표현한 게 NP입니다. 근데 이런 회사들이 특허를 수만 건씩 매집을 해서 그걸 통해서 소송을 하고 그 소송 비용으로 운영을 하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도 나오고 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그 이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IT라는 게 이미 상당히 어마어마한 기술 혁신을 한 것 같은데, 그 IT 산업을 면면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 너무 많은 변화들이 역동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 IT 문제를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되느냐? 제가 이제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고민했던 거는 IT 산업의 기술이나 뭐 이런 디테일한 것을 설명드리는 게 좋을지,
아니면 좀 더 큰 변화를 설명드리는 게 좋을지 고민했는데 후자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본질은 IT화 현상, 바꿔 얘기하면 IT가 전 산업 생활 속에 곳곳이 파고들면서 도대체 무슨 변화를 만들었느냐, 여기에 이제 주안을 두고 설명하고자 합니다. 이런 농담이 있습니다. 이건 진실인지 아닌지는 모릅니다만 아마 농담일 겁니다. 마이크로소프트 회장이 누구시죠? 빌 게이츠 회장하고 GM의 회장하고 이제 대화를 하시는데 그런 농담을 하셨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회장께서 야, 자동차가 IT 산업만큼 혁신을 했다고 하면 지금 자동차는 32기통에 갤런당, 그러니까 3.8리터당 한 5,000마일, 그러니까 거의 5,000마일이면 얼마나 한 8,000km 정도 가야 된다. 연비가. 거기에다 속도는 마하 7. 거기에다 가격은 한 50불 정도에 공급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GM 회장이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할 말이 없죠? 그게 맞다. 당신 말이 맞은데 자동차가 IT만큼 혁신을 했다면 차선 바꿀 때마다 돈 내라고 그랬을 거다. 그러다 갑자기 서서 이 버그가 생겼다고 스톱했을 거다. 그러니까 두 산업이 혁신의 속도가 달랐습니다. 달랐는데 제가 이제 여기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IT는 그 어떤 산업보다 혁신을 어마어마하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1946년에 제롬 컴퓨터가 이렇게 작아졌고 83년에 만들어진 휴대폰, 이게 4,000불짜리입니다. 휴대폰이 크기가 보시면은 사이즈가 있죠. 13인치, 거의 30cm 정도. 이건 무기죠. 휴대용이 아니고. 이런 정도의 휴대폰이 여러분 호주머니 안에 있는 그 정도 사이즈. 여러분 아폴로 13호가 13호가 달 착륙한 게 13호인가요? 11호. 아폴로 11호가 안에 있는 컴퓨터 성능이 여러분 호주머니에 있는 스마트폰 성능보다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싸게 혁신을 해왔다는 거죠, IT는. 그래서 이제 이런 빠르고 담대한 혁신을 IT가 해왔는데 그 맥락을 보면 IT라는 건 주기적으로 이렇게 혁신을 해왔습니다. 주기적으로 유망 사업을 끊임없이 만들었습니다. 여기에다가 기계가 발전하면 네트워크나 서비스가 또 발전을 합니다. 연쇄적으로 발전을 해왔습니다. 또 발전이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몇 년 주기로 또 다른 아주 새로운 형태의 제품을 만들어서 혁신을 해왔습니다. 예를 들어 PC가 데스크탑에서 노트북, 태블릿으로 바뀌듯이. 그래서 이런 혁신 덕택에 시가총액 기업들도 상위 5개 기업 중에 3개가 IT 기업이고 최고 성장 분야, 산업 규모,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해온 것입니다. 근데 IT 산업은 이렇게 성장을 해왔지만 진짜 이게 IT 산업이 도대체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 가장 먼저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의 첫 번째는 IT 산업은 기업의 경쟁 패러다임을 바꿨다. 여러분, 요 이제 피라미드, 녹색 피라미드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요게 이제 소비자 피라미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가 고가품, 여기가 저가품, 하이엔드, 로우엔드로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데, 일단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피라미드 같이 되어 있으면 여러분 이 피라미드를 파괴시키려면 어디를 공략하는 게 좋을까요? 네? 위에요? 아래요? 아래를 하려면 힘이 붙이죠. 근데 하여간 전통적으로 우리 기업들이 하는 어프로치는 내가 글로벌 메이저 기업이면 이 아래는 싸구려라는 거죠. 싸구려이기 때문에 건드리지 않고 요 상층부를 공략합니다. 그래서 부가가치가 높고 명품이고 좋은 제품을 공략을 하죠. 그 다음에 내가 실력이 없다.
신흥국 기업이다. 그러면 싼 제품을 만들어서 여기를 공략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서로 상대방의 영역을 그렇게 크게 침범하지 않는 그런 경쟁이 지금까지의 경쟁이었습니다. 근데 IT 기술이 발전하면서 나타난 현상은 그거 아니다. 중간을 공략해서 위아래를 흔들겠다. 이걸 가장 잘한 회사가 애플입니다. 여러분, 애플이 왜 성공을 했을까요? 여러분, 애플 휴대폰 비쌉니까? 비싸요? 안 비싸죠? 2005년에 애플이 사실은 지금만큼 이렇게 크게 큰 회사로 성장할 수 있었던 가장 큰 모멘텀이 됐던 게 여기서 보는 아이팟이라는 그 MP3 플레이어입니다. 그 당시 MP3 플레이어 1위가 누구였죠? 가장 많이 알려진, 국내 시장에 가장 많이 알려진 회사가 아이리버였죠? 아마 생각나실 겁니다. 아이리버라는 회사였습니다. 근데 2005년에 얘네들이 아이팟 나노라는 제품을 내놨습니다. 내놨는데 그 당시 한번 가보셔서 그 신문 지상을 보시면 언론에 이렇게 소개되어 있어요. 성능은 2배, 가격은 2분의 1. 도저히 따라갈 수 없다. 믿기지 않는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소비자인데 성능은 2배, 가격은 2분의 1, 디자인 좋고 브랜드 이름 있고 어느 거 사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그렇게 좋게 만들어서 여기를 공략했는데 그게 아니고 아래를 공략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면 피라미드가 축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옛날에는 경쟁이 요 리그가 따로 있었고 이 아래 메이저 마이너 리그가 따로 있었는데 리그가 이제 더 이상 따로 있지 않다. IT 기술이 들어가면 지역 시장이라는 게 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시장 자체가 한 가운데로 쏠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현상이 첫 번째 좀 봐야 된다. 그럼 미래 IT는 어떻게 나타날 거냐? 크게 뭐 세 가지 폭발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디바이스 폭발. 이미 전 세계에 보급된 IT 기기 수는 사람의 수보다 많습니다. 디바이스 수가 사람의 수를 능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런 현상은 앞으로 가속될 거다. 그래서 디바이스 수가 인간의 수보다 훨씬 많아진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디바이스 수가 여러분 그 개개인이 컨트롤이 없을 정도로 이제 많아질 겁니다. 센서가 특히 이제 뭐 보급되기 시작하면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질 겁니다. 두 번째는 트래픽이 많아질 거다. 디바이스 간 커뮤니케이션이 많아지기 때문에 당연히 트래픽 폭발이 일어납니다. 세 번째는 정보 폭증이 일어날 거다. 정보 생산량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겁니다. 특히 여기서 생산된 정보 중에 상당 부분은 이게 좋은 정보가 아닌 그냥 뭐라 그러나요? 그렇게 질 좋은 정보가 아닌 다양한 형태의 정보들이 어마어마하게 생산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속에서 제대로 이제 아이디어를 끄집어내면 그건 성공할 텐데 어쨌든 이런 세 가지 폭발이 일어날 거다. 그러면 이 세 가지 폭발이 일어나면 당연히 생각하는 게 야 그럼 IT 산업은 지속적으로 발전할 거다. 그렇죠? 뭐 디바이스도 많이 팔리고 수요도 많고 많은데 그러냐? 여기에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돈을 수요가 폭발할 만큼 낼 것이냐, 수용을 할 것이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결국은 이런 형태가 될 겁니다. 기술은 여기 파란색 선과 같이 끊임없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시장은 아마도 이런 패턴이 됩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이 나왔을 때 제가 제일 우려했던 게 뭐냐면 가장 큰 궁극적인 피해자는 저는 통신회사가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통신 트래픽이 늘어나는 거하고 매출이 늘어나는 속도를 비교를 해보면 트래픽은 이런 패턴으로 올라갈 거고
매출은 이런 패턴으로 올라갈 겁니다. 초기에는 어마어마하게 이익같이 보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어떤 희생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긴다. 그래서 괴리가 IT 현상의 두 번째 중에 하나가 괴리라는 겁니다. 기술이 발전하는 거하고 사람들이 수용하는 속도가 달라서 거기에서 어마어마한 괴리가 생길 거다. 오늘 이 그래프는 제가 아마 뒤에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괴리를 메꾸는 방법은 누군가 희생을 해줘야 된다. 아니면 기술로서 또 그걸 극복해야 된다. 이 두 가지 시나리오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괴리가 10년 전에 나타났어요. 그 IT 버블 아시죠? 인터넷 버블. 그 시기 때 이제 저런 현상이 나타났는데, 그때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눈먼 돈들이 투자가 됐어요. 그래서 그 돈이 그 간극을 메워주는 기폭제 역할을 했습니다. 수요가 많은 것 같이 가수요가 생겼다는 거죠. 근데 어쨌든 그런 희생이 있거나 아니면 기술 혁신을 통해서 이게 극복이 돼야 된다. 그래서 IT가 그러면은 과연 극복을 할 수 있냐? 우리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고민한 두 가지는 IT가 양면성이 있다. 하나는 창조자의 모습이 있고, 이네이블러. 뭐 창조자는 이게 좀 너무 높은 개념으로 듣는데, 이네이블러.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게 IT다. 첫 번째. 두 번째는 그에 못지않게 IT는 파괴자의 속성도 갖고 있다. 오늘 아마 이 자리에서 토론하는 것의 상당 부분은 IT는 이네이블러로서의 IT일 겁니다. IT가 불가능하게 했던 것들을 가능하게 해준 게 많습니다. 이력 관리도 마찬가지고 불가능하게 했던 것들을 가능하게 해주는 능력이 워낙에 많은데, 그게 이제 IT의 이네이블러 역할이고, 그거는 뭐 여러분이 많이 아시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후자 IT가 디스트로이어로서 IT가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일반적으로 IT는 이네이블러입니다. 상상을 비즈니스화하는 거죠. 최근에 프로젝트 베터 플레이스라는 여기 이제 일종의 회사인데요. 이 회사에서는 전기 자동차를 보급하는 그런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기 자동차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죠? 그냥 내가 돈 주고 전기 자동차 사서 그냥 전기를 통해서 이제 뭐 운행을 하는 그런 컨셉으로 생각하는데, 이 회사는 그거 아니다. 전기 자동차의 가장 큰 문제가 이 배터리 충전입니다. 배터리 충전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여러분 휴대폰의 배터리가 이게 다 되면 어떻게 가시나요? 이게 캡 열어서 그냥 배터리 가시죠? 애플 거는 안 됩니다. 삼성 거는. 이렇게 가시죠? 얘네들도 똑같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주유소에 가서 배터리를 통째 드러내고 새 배터리 완충된 거 갈면 되지 않느냐.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문제가 배터리 소유를 누구 걸로 하느냐 문제죠. 이 회사에서는 배터리는 회사 소유다. 사용자는 기름값 내듯이 사용 거리에 따라서 킬로미터당 얼마씩만 내면 된다. 그 전기 자동차가 아니고 이동통신 모델하고 비슷하게 됐죠. 그러니까 비즈니스 개념을 확 바꿨다는 거죠. 자동차 산업의 비즈니스 개념. 그래서 상상을 비즈니스화하는 도구다. 그래서 IT가 나오면서 큰 회사, 거대 기업이 가능해졌고, 그 비즈니스도 재탄생했다. 이게 이제 아마 좀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될 이슈인데, 여러분 얼마 전에 그 뉴스에 우리나라에 그 유니클로라고 매장이 들어와서 뭐 야단벅석인 적이 있었죠. 많이 가보셨죠? 하여간 저는 안 가봤는데, 어쨌든 그 유니클로나 자라나 H&M 같은 거를 우리는 패스트 패션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패스트란 말이 붙고 나서 붙는 것들이 여러 가지 있죠. 패스트푸드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에 이제 패션에다가 패스트를 붙였어요. 왜 그랬느냐? 옷 장사할 때 제일 큰 문제가 뭐죠? 재고죠. 그렇잖아요. 유행이 안 맞으면 그거 키로로 따라서 팔죠. 그래서 얘네들은 야 패션은 무슨 디자인 산업이 아니고 패션은 식품 산업과 같이 신선 산업이다. 여러분 그 신선 농작물도 그렇고 저 오래되면 어떻게 되죠? 버려야 되죠. 아니면 싸게 팔아서 뭐 주스를 가공품을 만들거나 뭐 이렇게 해야 되죠. 신선 상품이라는 거죠, 패션이. 그래서 한 일이 디자인이나 뭐 이런 쪽을 신경 쓴 게 아니고 SCM 물류 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했습니다. 그래서 생산에서 소비까지 통상 6개월 걸리던 것을 2달 이하로 줄였습니다. 우리가 옷 같은 거는 이게 뭐 고가품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생산지에서 공급을 할 때 배 타고 그냥 가는 거가 일반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시간이 돈이다. 그래서 항공으로 운송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생산량을 줄입니다. 생산량을 줄여서 줄인 생산량 갖고 고객에게 테스트해보고 이게 고객들이 반응이 좋다. 그러면 대량 생산하는 거죠. 그러니까 패션을 일종의 신선 상품, 채소나 과일 같은 상품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이들 회사를 보면 성장률이 IT 기업보다 높습니다. 이익률이 IT 기업보다 높습니다. 삼성전자보다 이익률이 높습니다. 옷장사에서 삼성전자보다 이익률이 높은 회사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본에서 부자 순위 2위인가 되는 1인가 2위인지 제가 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유니클로 회장입니다. 그러니까 IT 기술이 거기에 접목이 돼서 그러니까 출하해서 생산에서 출하까지 전부 다 IT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컨트롤 해왔고 그렇게 함으로써 패션 산업이 신선상품 산업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구 비즈니스도 IT 기술이 들어가면 다양한 형태로 재창조가 가능해진다. 이게 이제 이네이블러로서 IT. 특히 마지막 거는 고민을 좀, 이 아래 그 오거스트 비어라는 회사는 일본의 뭐 맥주 회사인데 이 회사도 우리 맥주 회사 하면 통상 공장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회사는 공장 없는 맥주 회사예요. 이 펜리스라는 거는 반도체에서 통용이 되던 개념입니다. 설계만 전문으로 하거나 판매만 전문으로 하고 공장은 위탁해서 대량 생산하는 그런 방식을 택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컨셉들이 타 산업에 들어가서 산업의 형태나 구조를 바꾸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네이블러인데 좀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IT라는 것은 산업, 우리가 지금 속해 있는 산업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디스트로이어 역할도 하고 있다. 특히 IT가 가장 무서운 것은 여러분 그 전쟁을 할 때 이런 얘기 있죠. 전쟁에 승리하려고 그러면 내가 원하는 시간과 장소를 선택을 해라. 이런 얘기 있죠. IT는 시간과 장소를 내가 선택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주에서 경쟁을 하는 주체에서 경쟁에 끌려가는 종으로 만듭니다. 기업들을. 그래서 IT가 갖는 가장 큰 파괴의 성격은 시간의 축, 공간의 축을 바꿔서 슬로우 사이클, 인더스트리가 아주 슬로우하게 평안하게 가던 사이클에 IT 기술이 들어가면 이게 갑자기 부산해지고 빨라지는 산업으로 바뀐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기존의 질서나 경쟁자의 구도 이런 것들을 바꾸는 것이 IT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혁신 속도가 빠른 산업이 됩니다. 옛날에는 혁신 속도가 느린 산업이었는데 IT 기술이 들어오면 혁신 속도가 아주 빠른 산업으로 바뀌어버립니다. 농업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농식품 분야도. 전통적으로 농식품은 생산 주기가 있어서 사이클이 길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걸 쪼개고 보면 각각 단에서 주기들이 빨라질 겁니다. 그래서 혁신 속도가 빨라지면 누구나 경쟁자로 구성을 할 수 있고 산업 자체가 조기에 진보화된다. 여러분이 뭐 위에 있는 것 모든 분들이 원한다라는 그 가방이죠. 백인데 여러분 IT에 명품이 있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IT 제품에. 왜 위에 사람들이 이 가방에 뭐 수백만 원, 수천만 원짜리 가방에는 열광을 하면서 IT에는 그런 제품이 없을까요? 혁신의 사이클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위에 거는 혁신의 사이클이 되게 느린 산업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돈을 뭐 아주 많이 들이더라도 10년 후에도 이 서서히 산업이 이렇게 소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명품이 가치가 오래 보존이 되는 게 슬로우 사이클 산업의 특성입니다. 반면에 산업이 테스트 사이클로 가면 명품이라는 게 의미가 없어지죠. 기술 혁신 때문에. 옛날에 그런 게 있었습니다. 소니가 이런 노력을 했습니다. 2000년도 초반에. 소니가 2003년에 퀄리아라는 명품 브랜드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내놓은 제품들이 여기 시리즈 제품들이에요. 그 중에 보면은 여기 이제 테레비인데 36인치 브라운관 테레비가 얼마입니까? 136만 원이면 한 1,500만 원. 이 테레비는 까만색을 진짜 까맣게 보여준대요. 여러분 사시겠어요? 이거 사시겠어요? 아주 얇은 플랫펜을 사시겠어요? 얇은 거 사시겠죠? 혁신이 명품을 만드는 속도를 넘어선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이게 디지털 카메라인데 퀄리아 016이라는 거 200만 화소입니다. 200만 화소인데 400만 원. 사시겠어요? 여러분 휴대폰보다 떨어지죠? 그러니까 혁신의 사이클이 다르기 때문에 테스트 사이클로 가면 명품화는 견뎌옵니다. 그래서 결국 이 특징을 보면 IT 기술이 들어가서 산업의 사이클이 짧아지면 특징은 옛날에는 골고루 이익을 여럿이 나눠 먹었는데 산업의 주기가 짧아진다. 그러니까 이게 유망하다 그래서 유행을 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인포메이션을 다 한다는 거죠. 몰려들 거고 그러면 산업은 금방 조기에 진부화, 썩는 산업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통제가 어려운 산업 사이클이 된다. 그래서 여기 뭐 아주 좀 험한 말 같이 보이는데 children eater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걸 키워서 과일이 열리기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그걸 못 기다리고 혁신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자기 자식을 죽이면서 새로운 애를 출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제품을 자기 스스로 파괴하면서 혁신을 해가는 게 IT 제품입니다. 여러분 보시면은 뭐 제품 나오는 거 보시면 아마 이해를 하실 겁니다. 두 번째 특징은 이 IT 산업, IT가 산업의 접목이 되면 여기 그 원심 분리기 같은 현상을 만듭니다. 원심 분리기가 작동하기 전에는 골고루 있었는데 이게 양극화돼 버린다는 거죠. 잘하는 놈, 못하는 놈. 중간에 있는 기업들이 설 자리가 점점 적어진다. 세 번째는 연관 산업이 파괴된다. 없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된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 스마트폰 나오면서 DMB 내비게이션 카메라 기능이 흡수되기 시작했고, 이 태블릿이 나오면서 미국 2위의 서점인 오더스라는 회사가 파산했습니다. 미국에서 제일 큰 그 비디오 렌탈점의 하나였던 블랙버스터도 파산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우리 주변에는 뭐 CD 없어진 거 보시면 아시잖아요. 비디오 가게 없어진 거. 산업이 없어진다는 거죠. 신문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결국은 IT라는 게 들어오면 산업의 사이클을 압축을 시키고 피라미드도 압축을 시키는 그런, 그러니까 경쟁이 옛날에는 각각 코너에서 이 방으로 치면 각각 영역에서 경쟁이 일어났지만 지금은 이 가운데에 꽉 몰려서 경쟁을 한다는 거죠. 경쟁은 그만큼 치열해질 수가 있고 부가가치는 그만큼 빨리 없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와중에도 살아남는 애들이 있는데 그 속성을 봤더니 크게, 여러분 그 속도가 빨라지면 그 속도를 조정할 수 있는 메커니즘만 내가 갖고 있으면 어마어마하게 불을 얻는 거고, 그 속도에 내가 끌려가면 피곤한 거죠. 그래서 클락 스피드를 조절하는 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요 4가지, 5가지를 기본적으로 이제 뭐 IT 하시는 분들한테 말씀드리는 내용으로 요 5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농수산식품 분야는 이 중에 이제 뭐 1번, 2번을 한번 좀 고민을 해보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첫 번째는 산업을 좀 재정의해보자. 이게 인더스트리라는 거는 뭐 고정된 형태가 옛날에는 있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농수산식품이 1차 산업이다. 이 정의 자체가 저는 이제 앞으로 계속 맞을 것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 이제 뭐 이런 거죠. 농업 자체도 제조화하자. 아까 패션 산업을 제조 기술을 넣어서 했듯이 산업 자체를, 아니면 농업 자체를 서비스화하자. 이렇게 업 자체를 리디파인하는 그런 고민을 한번 해보자라는 게 첫 번째 개념입니다. 여러분 시계 아시죠? 여러분 시계를 지금 차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안 차고 계시는 분도 계실 텐데, 시계 차시는 분들 시간 보려고 시계 차세요? 아니시죠? 세계에서 가장 정확한 시계는 휴대폰이죠. 휴대폰 시계 보면은 정확합니다. 요새는 하여간 뭐 비동기식이 있긴 하지만 동기화 시키면 시계만큼 정확한 시간은 이렇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휴대폰만큼. 근데 왜 시계를 찰까요? 시간 보려고.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시계는 시간이었는데 그 개념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디파인을 다르게 했다는 거죠. 보시면 시간의 개념에서 패션 개념으로 바뀌었다. 요새는 신분의 개념으로 바뀌고 있죠. 가치도 정확성에서 희소성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념을 바꾸자라는 겁니다. 업의 개념을. 그래서 시계 산업이 영국에서 시작했어요. 시계는 사실은. 그러다가 미국, 스위스를 거쳐서 일본은 왜 시계로 성공을 했냐? 세이코나, 일본에 또 누가 있죠? 세이코, 시티즌. 일본은 쿼츠 방식이라는 수정 진동자 기술을 활용한 시계, 그러니까 싸면서도 비교적 정확한 시계를 만드는 기술을 일본에서 1969년에 그 기술을 착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전 세계 시장을 장악했었는데, 그 후에 전자시계가 나오면서 이게 이제 경쟁력이 없어졌죠. 그래서 시계는 여러분 뭐 저기 동네 가 보시면 1,000원, 2,000원이면 그냥 사죠. 전자시계를. 그런 시계인데 요새 국내에 시계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개념이 바뀌어서. 그래서 시계와 같이 인더스트리의 개념을 바꿔보자. 두 번째는 슬로우 테크놀로지. 인더스트리가 패스트하다고 그래서 패스트한 것도 좋은데 그 안에 따지고 보면 슬로우가 있기 마련이다. 왜? 사람의 본성이
슬로우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응하는 기술을 개발을 하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슬로우 테크놀로지가 뭐고 패스트 테크놀로지가 뭐냐.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패스트 테크놀로지는 자동차로 치면 엔진 성능, 눈에 보이고 명확한 거. 슬로우 테크놀로지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감성적인 부분들. 예를 들어 핸들링이라든가 서스펜션 같은 게 슬로우 테크놀로지죠. 독일 자동차가 왜 유명한가요? 핸들링하고 서스펜션 얘기 많이 하죠. 마찬가지로 슬로우 테크놀로지에서 고민을 해보자. 그 이유가 이제 뭐 이런 것들도 있어요. 여기 이제 뭐 한번 보시면 기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패턴으로 가는데 인간이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이런 패턴입니다. 그래서 요리 따라가는 것도 좋은데 요 아랫부분에서 경쟁력을 가지면 승산이 있다는 거죠. 애플이 잘하는 것도 이 패스트 테크놀로지보다는 슬로우 테크놀로지입니다. 그래서 슬로우 테크놀로지의 경쟁 우위를 가져보자. 특히 이제 뭐 우리 그 제품들 보면 기능이 많아지는데 요 이쪽 그래프는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처음에 물건 살 때는 기능이 많은 걸 사다가 기능에 대해서 피곤함을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기능이 줄어드는 쪽으로 혁신이 이루어진다. 이것도 이제 똑같은 얘기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 표준화 관련해서 고민을 좀 해보자. 이 표준화가 클락 스피드를 컨트롤하는 메커니즘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이제 요새는 뭐 종자라든가 이런 부분에 이 특허나 뭐 이런 것들이 걸려 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서 한번 고민을 해보자는 겁니다. PC 산업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인텔이 어떻게 영업이익을 그렇게 뭐 고수익을 누렸느냐. 얘네들이 클락 스피드를 조절하는 애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보시면 얘네들 이익을 여기 보시면 뭐 33%, 43%로 냈지만 나머지 하드웨어 회사들은 다 적자거나 5% 미만의 이익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클락 스피드를 조정하는 사람은 이익이 많았고 그 클락 스피드에 맞춰서 뛰는 사람은 어려웠다는 거죠. 그러면 농수산식품 분야에도 클락 스피드를 조정할 수 있는 저는 뭔지는 모르겠어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것도 하나의 빠르게 진행되는 인더스트리 사이클에 대응하는 방법 중에 하나다. 네 번째는 이건 좀 뭐 복잡한 얘기긴 합니다만 어쨌든 기술이 예를 들어 이제 뭐 이런 거예요. 어떤 하나가 유행한다고 하면 모든 사람은 거기에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가는데 진짜 승자는 그 따라가는 거에 플러스 알파를 하는 능력을 갖고 있는 애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이 로드맵식 기술 전략하고 레이더식 기술 전략. 레이더는 어떻게 봅니까? 좌우를 다 보죠. 로드맵은 한 방향으로 쭉 나가는 거죠. 우리의 경쟁의 패턴은 한 방향으로 쭉 나가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레이더식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그래야지 좀 덜 이 사이클에 영향을 받는다. 마지막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복잡하고 기능이 많은 것들의 반대. 혁신이 있으면 그 반대의 방향에서 고민을 해보면 나온다. 그러니까 인터넷도 왜 구글이 성공했냐. 그전에도 뭐 이런 것들은 많았지만 이때는 복잡한 거 중심이었습니다. 근데 단순화시켜서 성공한 게 애플이었습니다. 구글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IT의 미래, 지금까지 이제 말씀드린 내용을 좀 종합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그 종합해 보면 첫 번째는 지금 IT 혁신의 중심부에 들어가고 있다. IT 혁신이 산업의 어떤 속도를 바꿔서 기업을 주의 위치에서 종의 위치로 바꿔놓고 있다. 산업을 주의 위치에서 종의 위치로 바꾸고 있다.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형태의 괴리가 나타나고 그것이 기존 산업의 질서나 구조를 바꾼다. 특히 이제 이 과정에서 희생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시간, 그러니까 클락 스피드를 조정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기업이 됐건 인더스트리가 됐건 개인이 됐건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패턴의 그러니까 시장하고 기술하고 이 수용 패턴이 이렇게 달라질 거다. 이런 환경에서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 우리가 흔히 뭐 얘기를 많이 하죠. 이거는 블루오션이다, 블루오션이다, 블루오션이다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블루오션이 있을 수는 있어요. 있을 수는 있지만 그거는 잠깐 존재하는 신기루일 가능성도 높다는 겁니다. 세상에 나만 아는 정보는 없습니다. 이제 모든 정보는 빛의 속도로 전파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안주하는 형태가 아니고 시간을 컨트롤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갖추는 게 중요하지, 내가 블루오션에 있다고 해서 그것이 수익이나 경쟁력을 절대 담보하지 않는다. 특히 경영 자원의 유동성을 높이면서 클락 스피드를 조절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갖춰야 된다. 이거는 뭐 기업 얘기긴 합니다만 이거를 좀 이제 농업의 얘기로 좀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제가 이제 앞으로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런 겁니다. 지금까지 농업에는 IT화가 많이 돼 있다고 하지만 상당히 부분 돼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 앞으로 농업이나 농수산식품 분야에서 생산될 정보량은 어마어마하게 많을 겁니다. 근데 이거를 어떻게 의미 있고 효과적으로 조합을 해낼 거냐, 이게 이제 가장 큰 숙제 중에 하나일 거고, 특히 이 과정에서 이 단순하고 반복적이고 이 후방에 있는 것들, 기업 전면, 그러니까 고객의 전면에 있는 게 아니고 후방에 있는 것들은 가능한 패스트 테크놀로지, IT 기술을 빨리 접목해라. 빨리 접목해서 시스템화하고 효율화시키는 게 필요하다. 아까 제가 패션 산업 말씀을 드렸는데, 패션 산업도 고객의 접점을 효율화시킨 게 아니고 이 후방 부분, 생산에서 조달 부분을 어마어마하게 효율화시켰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이 산업이 역동적으로 변하는 환경에 대응할 수가 있다. 그래서 시스템 자체를 좀 농업 내에서도 생산되는 여러 가지 형태를 어떻게 오가나이즈해서 그 안에서 의미를 찾을 것인가. 또 하나는 이 프론트엔드하고 백엔드가 있다고 하면 백엔드 부분의 반복적인 부분들을 어떻게 효율화시킬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키가 될 것입니다. 결국 누가 승자가 될 거냐. 여러분 그 롤러코스터에 올라탔다고 하면은 뭐 롤러코스터보다, 그러니까 제가 많이 예로 드는 게 이제 런닝머신 있죠. 런닝머신에 여러분이 올라타게 됐어요. 타게 됐는데 속도가 마구마구 변해요. 어떨 때는 빨리 갔다가 어떤 때는 늦게 갔다. 어떻게 해야 되죠? 무조건 빨리 가는 게 답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빨리 변신할 수 있는 패스트 무버, 빨리 변신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 가지 전략적인 요소들을 효과적으로 인테그레이션을 해야 된다. 세 번째는 농업이 이제 향후에 가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규모입니다. 규모는 IT 기술하고 접목을 해야지 규모의 효율성이 나옵니다. 그래서 규모에 대한 부분들은 끊임없이 고민을 해야 된다.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이 프랑스의 모파상이라고 들어보셨죠? 이 모파상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프랑스 파리를 가서 보시면 이제 에펠탑이 있죠. 에펠탑이 이제 1800년대 말인가 그때 이제 만들어졌는데, 이 양반이 에펠탑을 아주 싫어했답니다. 그래서 에펠탑 안 보이는 곳에서 난 살고 싶다. 이건 예술의 도시 이 파리에 흉물스러운 철골 구조물이 들어서서 이 에펠탑 반대 운동을 어마어마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주로 식사하는 장소가 에펠탑이 안 보이는 곳이에요. 어딜까요? 에펠탑 아닙니다. 피한다고 피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IT가 세상을 이렇게 뒤흔들고 있어서 피하고 싶지만
피한다고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고 보면 이걸 잘 활용하는 것이 경쟁력이나 향후에 이 농수산식품이 정말 우리 사회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산업으로 이 새롭게 발전을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